아침에 일어나서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일어섰을 때 머리가 어지럽고 가볍게 어지럽거나 단 몇 걸음만 걸었는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찬 적이 있나요? 혹시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고 잠이 깊지 않거나 작은 타박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몸이 혈관이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듦의 자연스러운 증상이라 여기지만 사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몸 안의 모든 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몸은 마치 진흙이 쌓여 흐름이 느려지고 탁해진 강물처럼 됩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느리고 탁해서 강변나무 뿌리가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요.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것들은 시들게 되고 인체에선 그 뜻이 심장, 뇌, 신장 모두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본인의 상태를 너무 늦게 발견합니다. 피떡혈전이 생겼을 때, 관상동맥이 너무 좁아져 스텐트를 넣어야 할 때, 혹은 더 나쁘게는 갑작스런 뇌졸중이 닥쳤을 때,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며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고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한번 동맥이 딱딱해지거나 심하게 막혀버리면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약물로 조절할 수는 있어도 혈관 본연의 유연성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위험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매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매우 익숙하지만 거의 주목하지 않은 비밀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작은 생강 한 뿌리입니다. 아침마다 생강 몇 조각만으로 여러분의 혈관이 더 깨끗해지고 더 탄성 있게 되며 심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민간설화가 아닙니다. 다수의 현대의학 연구가 증명했어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 쇼가올, 진저론, 싱에론 같은 강력한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들 활성 물질은 항염, 항산화,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통해 즉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심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고 값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이 잘 뚫리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집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공유해 드릴게요. 댓글에 1만 남기면 제가 구체적인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검사, 약, 수술에 익숙한 삶이었어요. 예전엔 오직 현대의학만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특별한 환자가 저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분은 전주 외곽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였어요. 올해 90대가 넘으셨지만 매일 아침 정원 산책을 하고 직접 요리를 하시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고 혈관은 마치 60대 초반 사람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제가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강만 먹어요, 의사 선생님. 아침마다 생강 몇 조각을 쪄서 천천히 씹어요.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으로 돌아와 생강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니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2019년 Journal of Cardiovascular Pharmacology에 발표된 연구는 생강 속 진저롤이 아스피린처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지만 위장 자극은 더 적다고 밝혔습니다. 집착할 필요 없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강력한 추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 2021년 Phytotherapy Research에 게재된 연구에선 생강을 꾸준히 3개월 섭취한 사람들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트리글라이디,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혈관이 막히지 않고 뚫리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선 국가식품영양원에서 생강을 매일 식단에 소량 추가하면 순환이 개선되고 특히 손발이 차가운 노인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권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현대의학이 오늘날 발견한 것들이 사실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한의학에서 생강은 온양온야이라 불리며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고 기치를 순환시키며 혈맥을 통하게 하는 약재입니다. 혈기의 흐름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혈은 잘 돌지 않게 되는데 이때 생강이 그 흐름을 다시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집에 생강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당신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강 한 뿌리로 정말 혈관이 달라질 수 있을까? 답은 마법은 아니지만 심장의 조용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정화하며 혈관벽의 탄성을 개선함으로써 생강은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는 작은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약이 나서야 할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혈관을 케어하고 싶다면 부엌에 있는 생강을 가볍게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 혹은 생강 몇 조각을 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면서야 달성하는 것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맑은 혈류를 유지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며 몸 안부터 따뜻함을 키워가는 것 말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를 만난 후 저는 제 환자 몇 분께 생강을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알약 형태가 아닌 매일 아침 가볍게 찐 생강을 먹는 방식이었죠. 결과는 제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는데 2달 동안 매일 생강 2조각 찐 상태를 꾸준히 먹은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손발 냉증이 완화되었으며 가슴의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중년 여성 환자는 날씨가 바뀔 때마다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머리가 바람처럼 가벼워요라며 웃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생강 한 뿌리가 정말로 순환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진저롤 긴절과 쇼가올이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들은 마치 혈관의 경비원처럼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벽, 이거는 고지혈, 고혈당, 만성염증 등에 의해 손상됩니다. 이런 미세 손상은 마치 물관 안쪽에 생긴 흠집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찌꺼기가 쌓이고 혈류가 약해지며 결국 죽상경화판과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진저롤은 혈관벽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내피세포의 회복을 돕고 혈소판의 점착을 줄입니다. 교토대학 2018년의 한 연구에서는 진저롤이 혈소판 응집 활성을 최대 30%까지 낮춰 뇌와 심장의 혈전 위험을 현저히 줄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강은 혈관을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체온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관은 수축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압이 출렁이는데 생강의 활성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말초순환을 개선합니다. 그 결과 손발이 따뜻해지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심장도 안정적으로 박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피를 깨운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종류, 적절한 양, 그리고 올바른 시점에 먹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날생강은 매우 자극적이고 뜨거워서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오래 끓이면 유효 성분이 다 날아가 향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온도에서 살짝 찌는 것입니다. 이때 진저롤이 일부 쇼가올로 변해 흡수율이 높아지고 체열도 과하지 않게 유지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이 3조각 두께 약이 3회물 찐 뒤 아침 식사 15-20분 후에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위가 보호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으며 자극 없이 혈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또한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물 온도는 약 85도씨가 적당하며 생강 몇 조각을 50분간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약간의 꿀을 넣어도 좋지만 정제 설탕은 절대 피하세요. 꿀은 항산화력을 높이고 생강의 혈관 완화 작용을 돕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생강이 혈전을 녹일 수 있나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생강은 이미 생긴 혈전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한번 막힌 혈관은 약물이나 시술로만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고 혈관 내벽의 지방 침착을 억제하며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엔진에 주기적으로 오일을 넣어주면
오랫동안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요. 생강은 또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출글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2-3직의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3개월 후 LDL 나쁜 콜레스테롤 20-12% 감소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에 지방이 덜 달라붙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게다가 생강은 소화 흡수 개선, 복부 팽만 완화, 간 해독 및 지방대사 촉진에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온이 약 0.516C 상승하여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심장은 손발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혈압, 손발 냉증,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체온 상승만으로도 큰 개선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어지럼이 줄며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지고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기 때문이죠. 물론 아무나 생강을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혈액 희석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강도 경미한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궤양 환자, 임신 초기 여성, 고열 환자는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 생강이 3조각은 충분히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이상적인 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생강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한 환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강을 2주째 먹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돌보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회복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찾아와 혈압이 안정되고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보고 싶은 변화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확실한 회복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도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 대해 걱정이 있거나 단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생강 한 뿌리만으로도 몸속의 흐름을 다시 깨워 피가 자연스럽게 돌고 세포 하나하나가 따뜻함과 생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생강을 고르는 법, 진저로를 그대로 보존하는 찐 방법,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와 그 해결법, 당신이 정말로 심장을 아끼고 혈관을 맑게 유지하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단 몇 분 뒤면 매일 아침 몸속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생강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가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질문이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고르는 법이나 조리법을 잘못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강 고르기. 모든 생강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활성 성분이 가장 풍부한 묵은 생강, 늙은 생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묵은 생강은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하며 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뚜렷합니다. 이런 생강에는 진저롤 긴저롤과 쇼가올 쇼가를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매운맛이 덜하다는 이유로 햇생강, 어린 생강을 고르지만 그것은 향신료용일 뿐 의학적 효과는 약합니다. 또한 저는 항상 국산 생강을 권합니다. 값싼 수입 생강은 보존을 위해 황철이나 방부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이런 화학 물질은 간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세척과 손질. 대부분 껍질을 벗겨 쓰는데 그건 큰 실수입니다. 생강 껍질에는 정류 성분과 혈류 조절, 간 보호에 도움되는 활성 물질이 많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생강의 온기 균형이 깨져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껍질은 벗기지 말고 부드러운 솔로 흙만 살짝 닦아낸 후 깨끗이 헹구기만 하세요. 세척 후엔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찔 때 향이 약해지고 보관 시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3. 찌는 온도와 시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단계입니다. 생강은 95, 100°C에서 12-15분간 찔 때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환되어 효과가 가장 강해집니다. 이 시점이 바로 제가 말하는 생강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유효 성분이 증발하고 너무 짧으면 생강이 덜 익어 향이 매캐하게 남습니다. 찐 뒤에는 10분 정도 식혀 이 3mm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이때 생강은 부드럽고 향이 깊으며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4. 보관법. 보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자연건조법. 찐 생강을 얇게 썰어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약한 햇볕으로 말립니다. 강한 햇볕은 정류 성분을 날려버림으로 피하세요. 이 일 정도 지나 생강이 마르되 약간 쫄깃한 느낌이 남을 때 밀폐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면 됩니다. 1. 생강 촉꿀절임. 한국식 방법. 한국에서는 생강을 식초와 꿀에 절이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하고 지방을 줄이며 꿀은 위점막을 보호하고 진정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류 개선과 혈관 보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찐 후 썬 것 1꿀 1식초2. 유리병에 생강을 넣고 꿀과 식초를 부어 잠기게 한 뒤 서늘한 곳에 10일 정도 숙성하면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 후 생강절임이 3조각을 먹거나 따뜻한 물에 3조각을 띄워 마시면 몸이 은근히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며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강하지만 2주쯤 지나면 그 매운맛이 오히려 몸을 깨우는 따뜻한 기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5. 실제 사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0대의 박영수 어르신은 손발이 차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3개월 뒤 재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겨울에도 손이 안 퍼래요. 맥박도 고르게 뛰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생강 덕분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확실한 건 생강이 그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입니다. 6. 주의할 점. 하지만 3가지 중요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1. 공복에 먹지 말 것. 속이 비어있을 때 생강은 위산과 만나 자극을 일으켜 속쓰림이나 구역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5-20분 뒤 섭취하세요. 2. 과다 섭취 금지.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하루 4-5조각 이상은 피하세요. 체열이 오르고 입이 마르거나 불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곰팡이 핀 생강 절대 금지. 생강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 생성되는데 이는 간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반드시 깨끗한 유리병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즉각적인 치료 효과는 없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함께하면 생강은 조용히 일합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하고 심장이 더 가볍게 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이틀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자연스럽게 혈관을 관리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복잡한 습관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생강 몇 조각을 찌거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짧은 몇 분이 바로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저는 곧 누가 생강을 먹어야 하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강을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건강한 심장의 비밀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부엌에 있다는 것. 제가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 어떤 분들은 금세 변화를 느꼈지만 어떤 분들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습관이 그렇듯 생강의 효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누가 매일 생강을 먹는 게 좋을까? 50세 이상이면서 손발이 자주 차고 어깨나 목이 뻐근하고 숙면이 어렵거나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 생강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피의 정체를 줄이며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안정되게 뛰도록 돕습니다.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동맥경화 위험이 있는 분들도 생강을 식단에 꼭 추가하세요. 생강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춰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 속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더부룩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염증을 완화하며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몇 주만 꾸준히 해보면 배가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누가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까? 혈액 희석제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생강도 약한 항응고 작용이 있어 약과 함께 복용하면 멍이 쉽게 들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장염 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서 염증이 심한 위장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여성은 생강을 아주 소량만 2, 3일에 한 번 꿀에 절인 2조각 정도 드세요. 생강이 입덧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량 섭취 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아이는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운 정유 성분을 흡수하기 어려워 자주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올바른 섭취법. 혈관을 지키는 하루 습관.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 식사 후 15-20분 뒤 찐 생강 또는 꿀식 초절임 생강 이 3조각을 먹는 것입니다. 직접 먹기 어렵다면 8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얇게 썬 생강이 3조각을 10분 정도 우려내고 꿀 1작은술을 추가하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한 달쯤 후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잠이 깊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강 더하기 레몬 더하기 꿀 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많이 즐기죠. 레몬의 비타민 C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이 세 가지를 섞으면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혈관을 위한 천연 비타민입니다. 4. 꾸준함 그리고 몸의 소리를 듣기.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응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몸이 뜨거워지거나 땀이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닫혀있던 혈관이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며칠이 지나면 그 열감은 사라지고 대신 몸속이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찾아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강을 먹은 뒤 잠이 깊어졌어요.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머리가 맑아요. 겨울에도 손이 차갑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단순히 생강의 효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몸을 진심으로 돌보면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합니다. 생강은 평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생강 한 조각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가 도는 따뜻한 흐름,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생명력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한다면 당신은 혈전의 위험을 멀리하고 심장의 수명을 하루씩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건 이것입니다. 건강의 본질은 수술실에도 약 처방에도 없다는 것. 그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 가벼운 산책, 일찍 자는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이것들이 우리 몸에 오래 살 힘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건강해지면 단지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감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혹은 바로 당신 자신. 그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란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세요. 작은 생강 한 뿌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 내 혈관을 돌보고 내일 내 심장이 힘있게 뛰도록 저는 유호진 30년 경력의 전문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생강 한 조각, 깊은 한숨, 편안한 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실천하는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